국내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외국인 근로자가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예절을 배우고 인성교육 효과도 볼 수 있는 다도교육이 인기입니다. 마음속 여유까지 찾을 수 있는 전통차 교육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차림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순찰이라고 부르는데요. 암행순찰차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하만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계획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축제위원회는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지난 5일 막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국내 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력난이 심각하기 때문인데요. 중소제조업체나 농촌이 많은 경남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은데요. 그만큼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에어컨 실내기 부품을 생산하는 창원의 한 업체입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다루다 보니 최대한 조심하지만 언어가 달라 소통되기까지 현장에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일할 때도 좀 불편해요. 썸영할 때 잘 안 되니까 한국말 잘 안 되니까 좀 불편해요. 사전이나 확인 보고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런 거들을 이제 보고 오래 하는 분들이 아는 분들이 물어보고요. 그런 거예요. 산업 현장 인력난이 이어지면서 경남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고용 허가제 사업장은 전국 9.1%에 달하는 5,400여 곳, 무려 9.6%, 17,600여 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재해도 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경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 사고 사망자는 20명으로 매년 증가하며 연평균 4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숙련 기간인 6개월 사이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언어 소통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현장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들 나라에서 겪어보지 못한 환경에서 현장에 투입되다 보니까 그래서 입국하고 난 뒤에 현장에 배치되고 난 뒤에 한 6개월 이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국내 유입이 예상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8만 명. 산재를 막기 위한 노력도 본격화됐습니다. 대부분 언어, 문화, 근로 환경 차이로 발생하는 만큼 출국 전부터 맞춤형 교육이 진행되고 세분화된 현장 지도도 이뤄집니다. 이미 16개 국가와도 협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한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여러 가지 언어 문제가 많이 좀 부족하고요. 또 현장에서 숙련된 기술들도 낮기 때문에 각 나라들의 언어로 할 수 있는 통역사들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교육을 시켜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나 사망 사고를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떠나 안전을 위해 가동된 프로젝트. 재해 예방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우리의 전통차를 활용해 예절을 배우고 인성교육 효과도 볼 수 있는 다도교육이 인기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한 잔의 차를 통해 마음속 여유를 찾을 수 있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선생님의 행동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교육생들. 다관에서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 잔의 반을 채우고 남은 반은 정으로 채워 넣습니다. 차와 함께 먹는 다식이 곁들어지자 우리 전통 찻상이 완성됩니다. 교육생들은 다도를 배우며 바쁜 일상 속 여유를 찾고 있습니다. 차를 배움으로 해서 심신 안정도 되는 것 같고요. 마음 수양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차는 우리 인성 형성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올바르게 마시는 방법까지 다도 교육을 통해
기다리는 법과 예절을 자연스럽게 익힙니다. 또 교육생들은 좋은 말과 글을 공유하며 인성 함양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차를 즐겨 마시고 하니까 행동이나 몸가짐도 다르고 그러니까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오늘 맞춰가지고 이렇게 아픈 교훈 족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도 교육은 현대적으로 재구성돼 교육되고 있습니다. 카페 등으로 교육 장소를 옮겨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변화한 겁니다. 한국 전통차도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자세도 조금씩 바뀌고 차도 이제 전통차에서 약간 대용차로 조금씩 이제 폭을 좀 넓게 가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절과 인성을 배울 수 있는 전통차 문화. 시대의 변화에 맞춰 우리 주변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효영민입니다. 보는 눈이나 카메라가 없으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여전히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고 계도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기자가 간다 이번 시간에는 경찰과 함께 암행 순찰차를 타고 도로에 나가봤습니다. 한범우 기자입니다. 경찰임을 드러내지 않고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걸 암행순찰이라고 하죠. 이 말을 들으면 고속도로에서 과속 등을 단속하는 장면 떠올리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 암행순찰이 이제는 일반 도로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신호위반, 난폭 운전 등을 단속하기 위해 일반 도로에는 2021년도에 시범 운행을 거쳐 금년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암행순찰차를 운행하였습니다. 경찰관들과 함께 타고 나갈 암행순찰차입니다. 겉으로 봐선 일반 승용차와 크게 다를 게 없는데요. 안에는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고요. 밖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차량을 발견하면 이렇게 경광등이 작동하게 됩니다. 건수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보통 일 평균 한 7건에서 8건은 하는 것 같아요. 첫 단속 대상은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트럭. 신호위반 하셔가지고 벌점 15점. 신호를 납부하세요. 6만 원이고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가장자부터 3만 2천 원 되거든요. 정식적인 좌회전 신호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는 개선책을 찾아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과연 엄청 빨리 달리는데 파란불에서 차가 없을 때만 좌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신호를 위반하고도 횡단보도까지 지나치는 SUV. 바로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번호 한번 선생님 지금 수배 걸려 있으시네요. 수배. 무슨 수배? 우선 신호 위반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인적사항 확인 과정에서 벌금 수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벌금 수배 해결하러 이제 파출소 잠깐 방문해서 그쪽 도움받아서 해결하려고. 금방처럼 이제 저희가 조회를 하다 보면은 수배 내역이 확인이 되거든요. 큰 금액대가 5억 8천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점심시간 배달 오토바이가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신호위반 1회차를 직진식 위반을 해가지고. 네, 어떻게 정차하세요? 인생이 바뀌는데 빨간불 된 상태 그 지나갔는데 뭐가 내가 잘못이라고. 아무도 없었고 왜? 아무도 차도 없었고 아무도 뒤도 오는데 앞에 안 보는데. 계속해서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 알고 보니 선생님 여기 지금 과태료만 해도 164만 원 지금 미납돼 있고. 어떻게 164만 원이 나와? 말도 안내 받고 납부를 하시고. 신호를 위반했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해달라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결정하면 법료가 너무 많이 올라요. 저희가 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반응을 못해요, 선생님.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도로를 활보합니다. 킥보드 잠시 정차하세요. 안전모 미착용하셔가지고 결정은 따로 없고요. 이게 범칙금이 2만 원. 이번엔 운전면허도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면허증은 있어요? PM 타실 때는요, 운전면허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 꼭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충남경찰청이 올해 암행순찰을 통해 교통위반 사항을 적발한 건수는 약 700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교통사고 건수는 4.3%, 사망자는 16% 감소했습니다. 암행 단속에 대해 단속을 위한 단속이 아니냐는 불편한 시선 보내는 분들도 일부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동행한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단속 그 자체에 초점을 두기보단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태도 변화에 힘쓰는 모습이었는데요. 아무리 법과 단속이 강화된다고 하더라도 이 핸들을 잡은 운전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기자가 간다, 한보호입니다. 함안 강주 해바라기 축제가 지난 5일 막을 내렸습니다. 축제는 당초 1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지만 해바라기 꽃의 특성상 꽃이 빨리 지고 제11호 태풍 흰난로의 영향이 더해져 일찍 축제를 종료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열린 이번 축제는 2만여 명이 다녀가며 성황을 이뤘습니다. 거제시가 공공자원 개방 공유 통합 플랫폼인 공유누리를 확대 운영합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기존 270여 개 공유 자원을 정리하고 신규 자원을 추가 발굴하고 있습니다. 공유누리는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한 시설과 물품을 개방해 국민에게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추석 연휴 비상 상황에 대비한 특별 경계 근무에 돌입합니다. 도 소방본부는 8일부터 오는 13일까지 6일간 대형 화재와 재난에 대비한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공무원 4,200여 명, 의용소방대원 만여 명 등을 동원하며 각 소방관 서장을 중심으로 긴급 상황에 현장 대응합니다. 또 기차역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구급차를 현장 배치하고 병의원 휴진에 대비한 119 구급 상황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5년간 경남 소방 출동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화재 건수는 평상시 7.6건이고 추석 연휴는 5.3건이었습니다. 다만 주거시설에서 부주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태풍 흰난로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에 긴급 구호 세트 80개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김종길 회장은 태풍으로 일상이 무너진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천영기 통영시장과 정점식 국회의원 등이 함께 지역 내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전통시장 이용 분위기를 조성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위로하고자 진행됐습니다. 한편 통영시는 9일부터 12일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북신 전통시장과 중앙 전통시장의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2022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의 성공을 기원하는 자전거 국토종주 발대식이 7일 열렸습니다. 국토종주는 오는 8일 인천에서 출발해 부산과 제주를 지나 당항포 관광지까지 867km를 달리며 고성 공룡 엑스포를 홍보합니다. 참여 회원들은 자전거에 엑스포 홍보 깃발을 부착하고 종주 지역의 관공서에 들러 홍보 전단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 공룡 엑스포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당항포 관광지에서 열립니다. 추석맞이 한가위 한마당이 마산 로봇랜드에서 열립니다. 마산 로봇랜드 테마파크는 연휴인 9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세계 전통놀이 체험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윷놀이와 투호 던지기 등 우리나라 전통놀이를 비롯해 중국의 타는 팽이와 베트남의 코코넛 밟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외발 자전거 타기와 서커스 등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도 진행됩니다. 김해시가 1,166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김해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해시는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생활지원비를 비롯해 코로나19 생활지원비와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은 도시공원 토지를 구매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태용 시장은 정부와 경남도의 긴축 재정으로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 추경 예산을 편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